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이고 영상 제목 절식남 현상 대한민국이 이미 왔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절식남 뭔지 아시죠? 연애 결혼을 이제 안 하고 사는 뭐 남자분들, 반대표는 건어물녀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자분들이 연애 결혼 안 하고 이제 혼자 사는 거. 우리나라가 이제 절식남 건어물녀는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많아지면 뭐 결혼료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지금 돌아가는 어떤 형국을 봤을 때는 결혼료를 객관적으로 올리기는 힘듭니다. 저출산율도 올리기 힘들겠죠, 당연히. 그러면 상당수의 남녀분들은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살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결혼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앞으로 각자 도생의 사이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항은 절대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죠. 뭐 결혼 안 하고 산다, 연애 안 하고 산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 안 하고 연애 안 하고 사는 것도 그냥 산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일단은 내 혼자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재산,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각자 도생에서는 뭐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돈 안 벌어도 이게 아닙니다. 둘 다 돈을 벌고 둘 다 각자의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가 각자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이 각자 도생 사회에서 여자분들이 좀 많이 불리합니다.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 결혼 같은 거 이제 모아놓은 돈을 보더라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적어요. 물론 여자분들이 이제 월급이 적게 받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군대를 안 가잖아요. 군대를 안 가면 2년 일찍 사회에 나올 수 있잖아. 사회에 나올 수 있으면 돈이 적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모은 돈이 생각보다 없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노동 환경을 봤을 때도 그 여자분들이 서비스업과 사무직에 몰려 있어요. 몰빵이 돼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오히려 사무직 서비스업보다 현장직이 좀 많이 있어요. 현장직과 기술직이 많이 있죠. 고루고루 있어. 근데 여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월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게, 뭐 남자분도 아시겠지만 사무직에서 아무리 버텨봐야 50주 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기업에서 다녀보시면 돼. 사무직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여자분들이 40 넘어서까지 회사를 다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사기업을 다녀봤다면, 아니 사무직과 사무기술직에 종사해봤다면 나이 넘어서까지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자분들 중에. 아니면 서비스업에서 나이 먹고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무직과 서비스업의 어떤 일자리 개체수도 점점 줄어져 갈 거예요. 그러면 이 직업만 가지고 먹고 사는 게 해결되기 힘들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모으던가 아니면 다른 능력이 있던가.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뭐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직업의 폭을 넓혀야 돼요. 근데 넓히려는 시도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더구나 중요한 게 결혼 문화에서 남자분들이 좀 이 결혼 문화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느끼고 염증을 느끼고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뭐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자식을 책임질 만한 가장에 노릇을 못해서 내 앞가림도 힘든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 그래서 난 결혼 포기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이 있는데 능력이 되는데 결혼을 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생겼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20대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 남자분들도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뭐 연애 결혼 안 하고 그냥 살란다. 난 이게 편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확실히 초식화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지금 30대 분들은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0대 대학생들 남자분들 보면 연애에 그렇게 목을 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한 이상은 초시가 빠릅니다. 저시가가 빨라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출산율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럼 여자분들도 절대 다수는 결혼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교육 쪽에 담당해 보시면 돼요. 지금 대학생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여자애 그렇게 못 미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 성적으로 이렇게 꽂힌 애들 있지 당연히. 뭐 여자 없으면 막 미칠 거 그런 애들 있죠. 반면 여자도 그런 사람이 있어. 남자 없으면 외로워서 견디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수가 확실히 적어졌어. 이거는 좀 시사하는 게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애시장, 결혼시장에서도 이걸 하려는 사람들 숫자가 적고, 그러면 거기서 성사되는 확률도 적고 결혼까지 가는 확률도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다수는 그냥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에서 혼자 벌어먹고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이 과연 이 각조된 사회에서 잘 버티고 살 수 있을 건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팩트로 얘기할게요. 이 얘기를 여자분들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은 남녀 성비가 여자가 더 많아요. 좀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자분들이 왜 수도권으로 몰렸겠습니까? 사무직과 서비스 일자리가 많으니까 몰렸죠. 현장직 일하려고 연장만 지려고 거기 온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예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주변에 지방에서 서울로 수도권에 입상하신 분들 한번 얘기 들어봐요. 뭐 무슨 일자리 찾으러 왔는지. 뻔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자리는 내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지기는 좀 버겁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돈을 제대로 안 모은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 물가가 장난 아니거든요. 장난 아닌데 버는 돈은 별로 없어요. 버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그때 중위소득 보여드렸죠. 20대 여자분들 중위소득이 한 230만 원이에요. 세전 230. 서울의 중소기업도 사무직 같은 경우에 3천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3천 이하가 대부분. 그러면 세금 떼면 200만 원 언저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자취하신 분들이 월세예요, 월세. 서울의 월세가 이제 기본 60이에요. 50이 아니에요. 60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월세는 관리비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보면 물가가 좀 장난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가지죠. 엘리멘탈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에 특히 이제 빌딩이 많이 있는 그런 데 가보면 한 끼 식사가 막 12,000원씩 해요. 만원도 아니야. 12,000원이야. 거기다 커피까지 사 먹고 해버리면 하루에 나가는 돈만 거의 뭐 교통비까지 하면 2만원 돈이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때 그 월급에서 내가 조금이나 사치 부리면 돈을 못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플렉스 문화에 취해가지고 돈을 못 모은 분들,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도 꽤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30 가버리고 40 가버리고 결혼 못하면 어떻게 될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댓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한지나 개인적인 칩이나 여과 없이 오로지 저의 모든 역량을 가족에게 쏟고 있으며 힘드네요. 하지만 누가 저에게 너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고 애 낳을 거냐 물어보면 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럴 거라고 답을 봅니다. 가족이나 의미는 이런 건가 봅니다. 저희 댓글이 본 영상이 취재하는 안 맞는 내용 같지만 이 영상이 젊은 층들에게 선입견을 줄까 좀 걱정이네요. 선입견 맞습니다. 선입견 맞아요. 예. 안 맞는 내용 적었으니까 당연히 선입견이죠. 안 그래요? 지금 선입견이 된 세상입니다. 약간 느낌이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입장이 있는 사람이 좀 있지가 않을까 생각에 댓글을 단 것 같아. 뉘앙스가. 죄송하지만 선입견 100%입니다. 이게 선입견입니까? 선입견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나도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적으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먹고 댓글을 적은 것 자체가 선입견이에요. 옛날 같으면 저렇게 사는 게, 야, 정말 그래도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시네요. 그래도 책임감 있는 어떤 남자의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이 댓글에 대해 동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님 같은 마음들을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결혼한 입장은 모르겠지만 지금 20대 30분한테 그런 얘기하면 이걸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봐봐. 여러분, 여기 보면 개인적인 취미나 여가 없이 오로지 저의 모든 역량을 가족에 쏟고 있으면 힘들다. 말이 안 맞죠, 이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좀 속된 말로 이제 돈 버는 기계다. 가족의 모든 시간에 저장 잡힌. 나는 이게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 나는 있잖아요. 아무리 이제 결혼하신 분이나 하더라도 이제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간에 개인 취미 생활이랑 기본적인 여가 시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 얼마나 숨 막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취미 여가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필요합니다. 난 저렇게 살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좀 힘들어질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사람이 가족 하나만 바라보고 삽니까? 나 이것도 솔직히 좀 오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선입견이에요. 차라리 결혼하면서도 서로 간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 존중해주고, 어? 좀 여가 생활도 가지고, 자녀들 키우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가족을 위해서만 내 시간을 전부 다 바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완전히 보답이 되냐 말이에요. 이 댓글을 적으신 분도 장담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꺼이 할 거니까 이렇게 기꺼이 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거 아셔야 돼. 생각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좀 그래. 뭐냐 하면 결혼하신 분들 뭐 와이프가 됐든 남편이 됐든 간에 너무 가정을 뭔가 희생하듯이 떠받드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나는 그걸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져야겠지만 이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편한테 너무 가혹해요. 너무 이 책임지는 짐이 너무 장난 아니야. 돈은 많이 벌어와도 다 식구한테 다 가고 돈을 적게 벌어오면 무시하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 많은 시간을 다 쓰고 있지만 문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원사님이 공감하시고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이렇게 정말 내 시간 다 포기하고 자는 시간 포기하고 정말 일에 매진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그걸 알아주냐는 거지. 정말 감사해 하냐는 거죠. 이 댓글 다신 분도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개인적인 취미나 여가 없이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걸 있잖아요. 가족들이 정말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안 그래요? 이거 자신 없죠,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신 분도 섣불리 얘기 못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정말 가장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정말 가족들이 정말 감사해 하는지 묻고 싶어, 이게. 근데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많아요. 내가 이게 정말 싫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남자 이제 가장분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고, 정말 건강도 신경 못 쓰고, 가족을 위해서 빨간 날도 지금 뭐 이제 설명절에 일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몇 푼 더 벌려고. 돈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사는데 정말 가족들은 고마워하냐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좀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건데 왜 돈 버는 기계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돈 버는 기계. 돈 버는 기계가 뭡니까? 기계가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정을 못 느끼잖아. 왜 감정을 못 느끼니까? 뭔가 감사하다 고맙다는 그 감정을 나한테 안 주니까 내가 뭔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돈만 버는 기계가 돼버린 거잖아. 나 혼자만 알아주는 걸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과연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얘기했을 때 과연
이 공감을 얻을 만한 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가족 구성원도 정말 정말 이렇게 힘들게 이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한테 정말 정말 감사함이라는 게 있는 건지, 뭔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늘상 이렇게 돈만 벌어오니까 이게 당연하게 돼버린 건지, 이 뒷볼스 값이 돼버린 건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런 존경심이 좀 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뭔가 너무 당연하게 돼버리고, 어, 돈 제대로 안 벌으면 사람 취급 안 하고, 어. 왜 가장이 외로운지 아십니까? 왜 대한민국 가장이 외로운지 아세요? 그렇게 힘들기라도 뭔가 집에 와서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돈 버는 기계가 느낄까요? 돈 버는 기계처럼 취급을 하니까 돈 버는 기계라고 뭔가 당연한 말로 돼버리지 않나요? 왜 ATM이 많이 나왔을까요? 남편인데. 남편처럼 대우하지 않고 ATM처럼 대우를 하니까 ATM이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반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권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정말 가정을 위해서 책임지는 가장의 어떤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운데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함,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의 중요성을 아냐고요. 이걸 정말 가족들이 알아주냐는 거지. 나만 알아주고 가족들은 알아주면 슬프지 않을까요? 근데 안 알아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아내분들, 가족, 자녀분들 정말 정말 고맙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뭔가 일상적으로 맨날 밖에 나가서 일하고 늦게 들어오니까 이게 당연하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모르면 좀 결혼 생활에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집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희생하는 걸 뭔가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댓글 다신 분 내용이 나쁜다는 건 아닌데, 왜 젊은 사람들 이 말이 선입견처럼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뭐 본인은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